네, 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 책에 대한 해설을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만든 세 번째 책입니다. 에미콘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따라잡기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이 하단에 저희 설비자재 구매팀에 연락을 하시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책 받으셨으면은 책만 보고서는 저희가 이게 다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해설을 저희가 이제 또 진행을 할 텐데, 이 해설을 또 참고해서 들으시면은 또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 편하게 일단 좀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개요 부분을 잠깐 잡고 갈게요. 일단은 저희 표지가 이렇고요. 일단 저희가 이 책은 콘텐츠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위험성 평가 개요입니다.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는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하고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시체가 뭐냐, 대상이 뭐냐부터 해서 실시기가 어떻게까지, 절차 6단계거든요. 이 절차 6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 일단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위험성 평가가 뭔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한번 안 해보면은 어렵거든요. 위험성 평가가 이게 쉬우면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게 위험성 평가인데, 하는 방법을 알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번 같이 따라해보는 시간, 두 번째로 가질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작성하는 법도 알았어요. 아는데 또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또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 이 사례, 레미콘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는가, 공장별로, 장소별로, 작업별로, 그 다음에 작업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일단은 그렇게 되고,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간략적으로 위험성 평가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선문 보시고, 이제 위험성 평가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절차가 이렇게 6단계. 사전 준비,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위험이 허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에 따라서 허용 가능하면 냅두면 되고, 그래도 위험성 평가 기록 남겨야죠. 그리고 허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한 다음에 허용 가능한 수준이야 되면은 이제 그걸 위험성 평가 공유 혹 기록률 보존한다. 이 6가지의 단계로 나가요. 여기서 저희가 이 6단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위험성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 6개의 절차를 탁탁탁탁 얘기하지 못하면은 위험성 평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해를 하시고, 그럼 각 단계에서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광고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할게요. 자, 위헌성 평가 절대 내용. 이 첫 번째 사전 준비가 있어요. 사전 준비가 뭐냐? 우리 회사 위헌성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규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 설비가 어떻게 돼? 우리 회사의 현황이 어떻게 돼?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 설비를 알고 장소를 알고 우리 사업장에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일단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야? 그것도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시 규정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규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겠다. 그게 사전 준비입니다. 거기서 이제 위험성 수준이나 판단 기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회사는 빈도 강도 커버를 할 거야. 뭐 가능성, 중대성을 놓고서 서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감수 대책을 수립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야. 뭐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빈도 강도법에서 우리는 어떤 기법을 쓸 거야? 5사 기법을 쓸 거야? 3사 기법을 쓸 거야? 우린 빈도 강도법이 좀 어려워. 우린 좀 편하게 할래.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인정은 해요. 꼭 빈도 강도법으로 하는 법 없거든요. 편하게 할 방법 있으면 편하게 해라. 다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을 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빈도 강도법이 복잡해? 그러면은 체크리스트법 쓸 거야. 핵심 요인 기술법 쓸 거야. 그거를 이게 이 기준을 통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의 정보에 대한 사전조사. 우리 그럼 이제 위험성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보를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해서 하던, 법령을 해서 하던, MSD에서 뭔지 파악을 해서 하던, 사전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게 사전 준비예요. 사전 준비가 딱 끝나면은 이제 유해 위험을 파악하잖아요. 이제 보통은 크게 있어요. 이제 돌면서 순회 점검을 하면서, 돌다 보니까 저거 위험해. 저기 회전체인데 방울이 없어. 저 끼임 위험이 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차 사고나 뭐 재해 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 이런 거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현장 위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작업자잖아요. 그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위험한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뭐 용접을 하는데 불티가 계속 저쪽으로 튀네. 저거 화재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작업자 점검으로 해서도 모를 수 있는 게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방법에 의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면은 이건 되게 위험할 것 같아. 저건 좀 뭐 덜 위험할 것 같은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위험성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위험하다는 기준이라는 게 폭넓어요. 그러니까 살짝 손가락 종이 베는 것도 위험하면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게 살짝 종이에 손가락 베는 것까지 이거 되게 위험하다 하고서 저기 할 수 없잖아요. 다 계산 추치하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결정을 해줘서 우리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위험성 평가를 하겠다. 감사시험을 수립하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기준을 정해졌잖아요. 아까 얘기한 빈도강도법 같은 경우는 5사기법, 예를 들어서 5사기법을 한다. 그럼 5 곱하기 3, 20, 최고 20, 1 곱하기 1은 최소 1이에요. 1하고 20 사이에 있는 위험 중에 우리는 몇 이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기준은 8 이상을 해요. 8 이상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대성이 2고, 빈도가 2다, 4잖아요. 2면은 자주 일어날 일도 아니야. 중대성으로 따져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4. 이거는 우리는 위험성 감사직 수립 안 해도 돼. 근데 중대성이 되게 위험해. 이거 사망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날 수 있어. 실수 삐끗만 하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20이죠. 이건 빨리 즉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험성 결정을 하면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을 수준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성 감사대책 수립을 하는 거예요. 위험성 감사대책 수립을 및 수행을 하고서 위험성을 다시 평가를 해요. 위험성 다시 평가를 했더니만 위험성이 20이었는데 4로 줄었어. 허용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가 끝난 거예요. 전체 프로세스에서 끝난 건 아니고 일단 감사대책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걸 직원들한테 알리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저기 위험한 요소가 있었어. 이거 없앴어. 너희들 알고 있어. 네, 그래야지 너희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공유를 해야 된다. 공유는 뭐냐? TVN 교육할 때도 그렇고, 게시판, 온라인 게시판 이용이 되고, 오프라인
그 안전 게시판 같은 거 이렇게 직원들 많이 보는데 그런 데 하나 설치해서 위험성과 딱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률 보존을 한다. 그래서 이 뭐 3년간 보존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건 산업부 기준이고 중첩법에서는 5년 기준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기록 보존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 절차가 쭉 끝났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해도 위험성 평가가 뭔지는 일단 개념적으로 파악이 되시죠.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